선발받은 유니스트 인문학부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융합과학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효민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 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탄소중립제도 구축 포럼을 저희 연구센터와 그리고 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센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융합과학연구센터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재난관리, 위험을 수반하는 현대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와 재난관리 공학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행 중인 융합과제로는 자연적인 재난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 사회적인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시어리어스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융합과제, 그리고 도시와 재난 인문학 그리고 예술을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제 발제로 넘어가서 그 한정희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그 다음에 또 도시 환경의 복잡화와 과밀화로 인한 대형 복합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법제연구원에 오기 전에 헌법을 찾아봤더니 34조 6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행정 조직의 운영, 또 법률, 제도 설립, 예산 배분 등을 통해서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어떤 전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난 대응이 이토록 난제인가? 왜 이렇게 이제 포럼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점점 더 재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양상이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를 약간 다른 시선에서 한번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냥 직접적인데요. 파리의 대악취와 19세기 오물 및 세균과의 투쟁. 이게 그대로 책 제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9세기 파리의 대악취.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신 요 분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바언즈라고 하는 역사학 및 사회학 교수이신데요. 19세기 유럽의 과학사가 2024년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파리 시내에 아주 대단한 악취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악취 사건인데 당시 과학자, 의사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증언을 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료로 죽음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악취라는 표현도 있고 마치 썩은 배설물과도 같다라는 아주 이제 심각한 형용사들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취가 1880년의 8월부터 10월 말까지 2달이 넘게 지속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쾌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여론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인데요. 야, 이렇게 정말 냄새가 심하게 2달이 넘게 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서 사망을 많이 했다더라. 어느 아이들이 뭐 어느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특히나 거기는 악취가 더 심각해가지고서는 예전 같으면 회복할 만한 병에 걸렸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많이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 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1880년이 어떤 시점이었냐라고 한다면은 그 파리 시내의 도시 환경, 인프라스트럭처가 재정비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3공화국이 출범한 지 이제 10년째 되는 때였었습니다. 재정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이 불만이 시정되어야 한다. 시정을 하라는 조치를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시민과 언론의 반응이 제가 소개하였듯이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시민의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 이 악취가 중요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을 정말 보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제에서 어떤 뭐 교회나 성직자들의 영향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일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활동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라든가 또 정부의 의사소통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비판이라든가
그래서 당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이 여름에 우리는 악취를 맡고 있는데 어느 전원의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서 갓 베어낸 건초의 달콤한 향기를 취할 정도로 들이마시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0년 이전의 악취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냐면요. 이 국소적이고 개별적인 건물 주택 단위의 민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 세입자가 있고 이제 건물주가 있을 텐데요. 세입자들이 불만 사례들을 이제 접수를 하겠죠. 그럼 이제 공중보건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를 합니다. 이 집의 화장실 시설이 이제 부실한가, 쓰레기 수거를 제때 안 했는가, 환기가 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례별로 이게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좀 참아라.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물주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소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이 1880년 대악취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환경의 어떤 변화,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와 맞물린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한 보건위원회가 파리 6구의 보건위원회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 분석을 하고 나섭니다. 도시 전반의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6구 보건위원회가 악취 원인 분석 대상을 건물 하나하나 개별 단위가 아니라 전체 토양, 전체 하수도, 전체 통풍관, 어느 집의 통풍관이 어느 집으로 가는가. 그래서 전체 파리 시내에 악취가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다음에 파리 시내뿐만이 아니라 그 근교 교외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또는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서울 쓰레기 처리장이 이제 교외에 있듯이 그렇게 있는데 이 시설들이 이제 뭐 어느 방향에 있고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오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종합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육구보건위원회의 접근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악취하고 이제 기상 조건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880년 여름에 하필 북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외에 있던 뭐 쓰레기나 폐기물 처분하는 그 시설 및 공장들이 이제 주로 북쪽 교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이제 라파에트 거리를 거쳐가지고서는 9구를 거쳐서 10구로 가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동 경로를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위원회의 보고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과학적인 상당히 최신 과학 이론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이에즈마라고 하는 나쁜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아주 특정하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미생물이 그러면은 그 폐기물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얼마나 들어있고 그럼 이 가스에는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가스가 미생물을 더 번식시킬 만한 조건이 되는가 그러면 이 가스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 중에 퍼질 텐데 그러면 또 얼마나 희석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또 논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80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이 증언들이 있는데 이 증언이 아니라 정말 이게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는가 8월부터 10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그리고 그것이 이 다른 때의 이제 다른 해의 사망률 통계하고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미생물 가스 사망률 통계 사이의 그 연관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까지도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논쟁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1880년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 의견 사이에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미생물이 충분히 희석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가스에서 너무 번식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 같은 근거 자료인데도 양면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또 3개의 4개의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기관별로 상충되는 결론으로 시간이 오히려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프랑스 정부 행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당대 최고의 이제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가 상당히 획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목표는 내가 과학적으로 뭔가 답을 내보겠다라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프랑스 행정부의 기대였기도 한데요. 파스테르가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건강한 양 7마리를 이른바 이제 치명적인 지역이라고 알려진 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12년 전에 탄저병이 발병을 했던 곳이고요. 거기 이제 건강한 양들 7마리를 데려가는데 12년 전에 탄저병 발생한 곳에서 뭐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되었다고 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풀도 없으니까 양들 데려가 가지고서는 양이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냥 이제 그 땅 냄새만 맡고 양이 돌아오고 그거를 7주간 거의 매일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치명적인 지역에 가서 땅 냄새만 맡고 온 양 7마리 중에서 2마리가 사망을 한 거예요.
대조군 양들은 다 건강해요. 그래서 파스트르의 결론은 냄새가 나는 기체만을 통해서도, 왜냐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딱 냄새만 맡아도 병균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보여준 실험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실험이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1880년에 살고 있었던 파리 시민들의 그 불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답, 또 이제 규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답, 당시 이제 법제를 정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답에 이 파스텔의 획기적인 실험이 과연 얼마나 답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둘 사이에 좀 간극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 맞습니다. 이 악취와 질병의 연관성을 정말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실험군, 대조군 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공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위생 규제 정비를 위해서 앞으로 다른 연구가 아니라 미생물학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사실은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죠. 그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오염 물질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미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가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실험인데 여전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 의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안 나오는 거죠. 도시 환경의 다양한 연구를 계속하면은 미생물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켜죠? 네. 연구를 계속하면은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리인데,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있나 지금, 특정 미생물이 지금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리고 왜 특정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나, 어느 공장에서 나온 가스 때문인가, 누구 책임인가, 뭘 규제할까,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온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는 훨씬 진보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텔의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생산되는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규제 레짐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제가 이제 규제 대신에 이제 규제 레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결국 이제 규제가 무엇까지를 다루느냐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물과 건물주와 세입자까지 다루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프랑스 파리에 퍼져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교회까지도, 그다음에 대기까지도 다루느냐. 규제 레짐이 다루는 어떤 다룰 수 있는 이 범위라고 하는 것들, 통치성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 이 범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과학 지식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자율성이 바탕이 될 때요. 근데 규제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현재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뭐는 현재에 안 만들어지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이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가 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이제 왼손, 오른손, 뭐 양 이것처럼 그 이 세 개가 이제 동격인 것처럼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죠. 현재는 왜 특별하냐면은 이제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다 같은 현재냐? 1880년도 현재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시점에서 2024년 지금도 현재고 다 똑같은 현재냐? 그 현재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이어놓은 그 구조 속에서의 분기점이고, 다른 현재는 느슨하게 그냥 저기에 이제 과거가 있겠지, 저기에 미래가 있긴 있겠지, 아주 느슨하게 연결된 선상에서 분기점이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수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혀 아무렇게 어쩔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지나간 과거가 있고, 과거의 뭐를 고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가 올 거야, 개선이 될 거야. 또 과거에 이거는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돼, 오히려 더 해야 돼. 나무 심는 거 그거 좋았어, 그건 계속하자. 화석연료 그거 안 좋았어, 그거는 덜 하자라는 식으로 그 유용한 과거와 개선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뽑아냅니다. 그 선택을 해서 아주 촘촘하게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놓은 이 구조망이 생겼을 때 그 분기점으로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과 재난 관리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현재로 보고 그 현재의 무엇을 규제 레짐으로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아직 기억에 생생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마스크와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졌던 게 미세먼지에 관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매우 증가하던 때였었습니다. 2015년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쯤에 이제 KF94가 뭐고 N95가 뭐고 뭐 마스크가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고 예, 뭐 쓰면은 이제 박테리아는 어떤 거는 이제 거르고 뭐 바이러스는 못 거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규제화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규제화를 하면서 하는 김에 더 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파스테르가 사실은 그 아까 양들 7마리 끌고 치명적인 지역에 가기 전에 미생물학이 태동을 이미 하고 있었었는데 하는 김에 더 연구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은 어떤 자원, 조직적인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투입해가지고 그때 좀 더 연구 많이 했었으면 그랬으면은 1880년에 악취가 왔을 때 뭔가 미생물학에 기반해가지고 좀 더 딱 체계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나 그 미세먼지 마스크 때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뭔가 코로나 팬데믹에 적합한 어떤 마스크와 관련된 지침 같은 것들이 딱 이제 자리 잡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둘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와 미래에서 아주 이제 특정한 어떤 실들을 끌어와서 그 시점에서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꼭 필요한 만큼의 악취 억제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미생물학 지식은 언제나 항상 아 예전에 미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로구나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현재는 항상 과거와 미래의 재구성을 통해서 출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책의 고유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정책은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네의 그림인데요. 1880년에 그린 그림이고 뭐 이제 그 겨울의 모습이죠. 1879년 겨울에 하필 눈이 아주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녹으면서 이제 하수구에 물이 많이 흐르면서 이 오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서 80년에 악취에 더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전 같으면 눈이 오는 건 겨울에 눈이 오는 거였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규제 레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79년은 모르고 80년에는 아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가 본질적으로 닿을 수 없는 우리가 지평선처럼 이렇게 보고 닿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잡을 수는 없는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어디를 지향하는지는 알죠. 근데 현재는 항상 과거 십적에서 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항상 부족해요. 예. 우리가 그때 잘했으면 그때 잘할 수 없어요. 예. 국가 행정과 법 제도가 갖는 고유한 역할은 뭐냐? 항상 오늘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법과 행정과 제도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없는데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실, 경제적 고려, 정보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우리가 이렇게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데 고위 관리 관직자 공직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같은 미묘하고 폭발성이 있는 사회적 동학에 대한 그 깊은 주의와 함께 그 당시에 출현한 현재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영역인 것이지 재난 관리는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사실관계 확립을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닿지 않은 지평선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정을 알맞게 포함시키는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성의 예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아주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더 내용이 있는 조재영 교수님과 박은선 교수님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